여러분들은 생일 선물로 수건을 받으면 어떠실 것 같나요? 오늘 사연은 가까운 며느리에게 생일 선물로 수건 한 세트를 받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사연의 주인공은 어떻게 할지 오늘 사연 끝까지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68세입니다. 남편과 단둘이 외아들 하나를 키웠죠. 그 아들이 35살에 겨우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 기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요즘 시대에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요? 예비 며느리를 처음 만난 날이 생생해요. 아들이 긴장한 얼굴로 여자분을 데려왔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단정한 차림에 깔끔한 인상이었죠. 그런데 인사를 받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딱 그 한마디였어요. 목소리도 작고 표정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웃으면서 반갑게 맞아줬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원래 좀 서먹하잖아요. 저도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이해 못할 만큼 꼰대는 아니니까요. 식사 자리 내내 예비 며느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물어봐도 대답은 짧았어요. 남편이 음식 맛이 어떠냐고 물으니 괜찮아요 라고만 했죠. 아들은 중간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저 며느리 좀 무뚝뚝하지 않아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 좋다는데 뭐 어쩌겠소. 요즘 애들이 다 그렇다잖소.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느리한테 잘해줘야겠다고 생각했죠. 결혼 준비 과정은 더 힘들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혼수며 예단이며 모든 것에 무관심했어요. 제가 혼수 준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면 알아서 하세요였고, 예단은 뭐가 필요하냐고 물으면 없어도 돼요였습니다. 처음엔 검소한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댁에 관심이 없는 거였죠. 친정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달라졌거든요. 결혼식 날 저는 며느리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장에서도 며느리는 친정 쪽 사람들하고만 이야기했어요. 저희한테는 형식적인 인사만 했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였습니다. 아들 부부가 전셋집을 구한다고 했어요. 저희는 당연히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외아들인데 뭐 아끼겠어요. 아들아, 전세금이 얼마나 필요하니? 아들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괜찮은데 알아봤는데요. 엄마, 2억 정도 하는 곳이에요. 저희 부부는 평생 모은 돈이 있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었죠. 그 중에서 5천만 원을 아들한테 보탰어요. 나머지는 아들 부부가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며느리한테서 고맙다는 말은 없었어요. 아들만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했죠. 며느리는 옆에 서서 무표정하게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이사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 생활비가 좀 빠듯해요. 대출 이자 내고 나면 여유가 없어서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아들이 고생한다니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얼마나 있으면 되겠니? 50만 원만 보태주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남편도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매달 80만 원씩 보내주기로 했어요. 50만 원 달라는데 80만 원을 준 이유요. 아들이 엄마한테 정확한 액수를 말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첫 달 송금하고 나서 며느리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입금 확인했어요. 딱 그것뿐이었어요. 고맙다는 말도 송구하다는 말도 없었죠. 저는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카톡도 짧게 하잖아요. 그게 무례한 게 아니라 그냥 문화 차이겠거니 했죠. 돈만 보낸 게 아닙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만들어서 아들 집에 갖다 줬어요. 김치며 나물이며 국이며 정성껏 만들었죠. 아들 부부가 둘 다 직장 다니니까 반찬 만들 시간이 없을 거 아니에요. 처음 반찬을 갖다 줬을 때 며느리는 집에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어주는데
표정이 귀찮다는 듯 했어요. 어머님, 이런 거 안 갖다 주셔도 되는데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손은 반찬통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말했죠. 괜찮아. 어차피 우리 둘이 먹기엔 많이 만들어지거든. 너희가 먹어줘야 안 버리지. 며느리는 내라고만 하고는 문을 닫았어요.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 하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갖다 줬어요. 매주 화요일이면 아들 집 앞에 반찬을 놓고 왔죠. 가끔은 며느리 얼굴도 못 보고 문 앞에 두고 올 때도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내면 두고 가세요라는 답장만 왔거든요.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첫 명절이었죠. 저는 며느리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했어요. 그런데 명절 일주일 전에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한데요. 이번 명절은 처가에 가기로 했어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은 시댁에 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들아, 첫 명절인데 우리 집에 와야 하는 거 아니니? 아들 목소리가 난처했어요. 와이프가 부모님이 편찮으시대요. 그래서 이번엔 처가에 가기로 했어요. 저는 억울했습니다. 그럼 저희 부모는 건강하니까 안 와도 되는 건가요? 하지만 아들한테 그런 말은 할 수가 없었죠. 그래, 알았다. 장인 장모님 잘 모시고 와라.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제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여보, 울지 마시오. 우리가 참아야지. 명절 당일 저희 부부는 덩그러니 단둘이 밥을 먹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가득했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아들 생각만 나더군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매달 80만 원씩 총 1920만 원을 보냈어요. 반찬도 셀 수 없이 많이 갖다 줬죠. 그런데 며느리한테서 고맙다는 말은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카톡을 보내도 답장은 늘 늦었어요. 안부 물으면 내나 괜찮아요였고 이것저것 챙겨줬다고 하면 알겠어요였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게 맞나 싶었어요. 하지만 아들 생각에 참았죠. 며느리가 무뚝뚝해도 고마워하지 않아도 아들만 행복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던 중 제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제 생일은 11월 초였습니다. 68번째 생일이었죠. 사실 큰 기대는 없었어요. 그냥 아들 내외가 와서 밥이나 같이 먹으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생신 사흘 전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생신날 저녁에 갈게요. 와이프랑 같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며느리가 같이 온다니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저는 부랴부랴 집 청소를 하고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했어요. 갈비찜에 잡채에 전까지 붙였죠. 생신 당일 오후 5시쯤 아들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나자 제 손이 떨렸어요. 현관문을 여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죠.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며느리는 뒤에 서서 작게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의례적인 인사였죠. 하지만 저는 웃으며 맞아줬어요. 그래, 고맙다. 어서 들어와. 거실로 들어온 며느리는 소파에 앉자마자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차를 내오는 동안에도 화면만 보고 있었어요. 아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쳐다봤지만 며느리는 눈치를 못 챘죠. 저녁 준비를 하면서 남편과 아들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자, 밥 먹자. 상을 차리자 며느리가 겨우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식사 시간 내내 며느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물어봐도 대답은 짧았죠. 요즘 회사 일은 어때? 괜찮아요. 건강은 좋고? 네. 딱 그 정도였어요. 아들이 중간에서 애써 분위기를 띄웠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먹을 때였어요. 며느리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비닐봉지였죠. 대형마트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봉지였어요.
어머님, 이거요. 며느리가 봉지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봉지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수건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파란색 수건 4장이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가격표가 그대로 붙어 있었거든요. 9,900원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3+1 행사 스티커도 붙어 있었어요. 할인 코너에서 산 거였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차피 쓰실 거 실용적인 걸로 샀어요. 이 정도면 되죠? 이 정도면 되죠.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2년 동안 1,920만 원을 보냈어요. 매주 정성껏 반찬을 만들어 갖다 줬죠. 명절 때 못 온 것도 이해했고 무뚝뚝한 것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신 선물이 할인 행사로 산 9,900원짜리 수건이라고요. 가격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비싼 선물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되죠라는 그 말투가 너무 아팠어요. 마치 저한테 의무를 다했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형식적으로 뭐라도 사가야 하니까 대충 산 거였죠.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 고맙다. 겨우 그 말만 했어요. 며느리는 제 표정도 안 보고 다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저를 걱정스럽게 쳐다봤지만 저는 괜찮은 척했죠. 남편이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아들이 준비한 거였어요. 초를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죠. 며느리도 따라 불렀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엄마, 소원 빌어요.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소원이요. 무슨 소원을 빌어야 할까요? 며느리가 저한테 좀 더 따뜻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초를 끄고 케이크를 나눠 먹었어요. 며느리는 한 입 먹고는 배불러요라며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녁 8시쯤 됐을 때 며느리가 일어났어요. 어머님, 저 먼저 나가 있을게요. 차에서 기다릴게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남편 그리고 아들만 남았죠. 아들 얼굴이 창백했어요. 미안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아들이 천천히 일어나더니 제 곁으로 다가왔어요. 엄마. 아들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어요. 이거 받으세요. 와이프가 저렇게 준비해서 정말 죄송해요. 봉투를 열어보니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깨끗한 5만 원권 지폐 10장이었죠.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참고 있던 게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아들아, 엄마, 울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편이 다가와서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엄마, 와이프한테는 제가 잘 얘기할게요. 정말 죄송해요. 아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가슴은 너무 아팠습니다. 아들이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며느리랑 저 사이에 끼어서 이렇게 속상해하고 있잖아요. 이 돈은 내가 가져가라. 엄마는 괜찮아. 봉투를 돌려주려 했지만 아들이 완강했습니다. 안 돼요. 엄마가 받으셔야 해요. 제 마음이에요. 결국 저는 봉투를 받았어요. 50만 원. 아들이 한 달 용돈을 모아서 준 돈이었죠. 그 돈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아들이 떠나고 나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에는 9,900원짜리 수건 세트가 들려 있었고 테이블에는 50만 원짜리 봉투가 놓여 있었죠. 남편이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괜찮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아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2년 동안 참아왔던 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며느리의 무심함도 고마워하지 않는 태도도 시댁을 무시하는 것도 다 참아왔어요. 하지만 이건 아니었습니다. 9,900원짜리 수건에 이 정도면 되죠라는 말. 그게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죠.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못한 게 없소?
우리는 최선을 다했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하나? 며느리한테 무시당하면서도 참고 살아야 하나? 아들 생각에 또 눈물이 났어요.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까? 하지만 며느리 생각을 하니 화가 치밀었습니다. 새벽 3시까지 뜬 눈으로 밤을 샜어요. 옆에서 남편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죠. 우리 부부는 그렇게 긴 밤을 보냈습니다. 생일이 지나고 일주일쯤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9,900원짜리 수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죠. 그 수건은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꺼내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은 화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아파트 단지 내 작은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았거든요. 11월 중순인데도 햇살이 따뜻했죠.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김 사모님. 돌아보니 같은 동 5층에 사는 박 여사였습니다. 저보다 3살 어린 분이었죠. 우리는 가끔 마트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어요. 어머, 박 여사님. 산책 나오셨어요? 박 여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얼굴에 뭔가 복잡한 표정이 서려 있었어요. 사모님, 혹시 며느님 요즘 어떠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죠. 네, 뭐 그냥 그렇죠. 왜 그러세요? 박 여사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실은 말이에요. 제가 며느님이랑 같은 요가 동호회에 다니거든요. SNS에서 서로 친구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요가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님 혹시 보이스피싱 같은 거 당한 거 아니에요? 박 여사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보이스피싱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님이 SNS에 친정 부모님 모시고 5일짜리 일본 온천 여행 다녀왔다고 자랑하던데요. 사진도 엄청 많이 올렸어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일본 온천 여행이요. 5일이나요? 그게 언제였는데요? 한 열흘쯤 전인 것 같던데요.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고요. 열흘 전이면 제 생신 직전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그 사진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박 여사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몇 번 넘기더니 제게 보여줬어요. 화면 속에는 며느리가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환한 미소였죠. 양옆에는 며느리 친정 부모님이 계셨어요. 배경은 노천탕이었습니다. 다음 사진에는 료칸 방 안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전통 일본식 다다미 방이었죠. 또 다른 사진에는 가이세키 요리가 상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글도 있어요. 보세요. 박 여사가 화면을 내렸습니다. 며느리가 쓴 글이 보였어요. 효도 여행 성공. 부모님 너무 좋아하셨어요. 뒤에 하트 이모티콘이 여러 개 붙어 있었습니다. 댓글도 수십 개 달렸더군요. 다들 부럽다, 효녀다, 대단하다며 칭찬 일색이었어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요? 박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어지러웠죠. 박 여사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친정 부모를 모시고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고요. 그것도 5일이나요. 저한테는 9,900원짜리 수건을 주고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화가 났습니다. 아니, 화를 넘어서 배신감이 밀려왔죠.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제 표정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여보, 무슨 일이요? 왜 그래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박 여사한테 들은 이야기를요. 남편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일본 여행을? 5일짜리 온천 여행이래요.
친정 부모님 모시고요. 남편이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여보, 제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요. 며느리 SNS를요. 어떻게 볼 건데요? 저는 며느리 SNS 아이디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이름으로 검색하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검색을 했습니다. 며느리 이름을 쳤죠. 여러 개의 계정이 나왔지만 며느리 프로필 사진을 금방 찾을 수 있었어요. 클릭했습니다. 며느리 SNS가 열렸어요. 최근 게시물이 보였습니다. 열흘 전에 올린 사진들이었어요. 박 여사가 보여준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사진이 20장도 넘었죠. 료칸 입구에서 찍은 사진, 노천탕에서 찍은 사진, 식사하는 사진, 기념품 가게에서 찍은 사진. 모든 사진에 며느리와 친정 부모님이 함께였어요. 며느리는 모든 사진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행복해 보이는 표정이었죠. 저한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그런 미소였어요. 글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 모시고 제대로 된 효도 여행 다녀왔어요. 일본 규슈 온천 투어 5일. 부모님 너무 좋아하셨어요. 평생 이런 여행은 처음이라시면서 계속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딸 된 돌이 한 것뿐인데 앞으로도 자주 모시고 다녀야겠어요. 댓글을 봤어요. 친구들이 부러워하며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언니 진짜 효녀다. 부모님 행복해 보이신다. 나도 우리 부모님 모시고 가야지. 얼마나 좋으셨을까? 대단해. 며느리는 댓글마다 답글을 달았더군요. 고마워. 부모님 기쁜 거 보니 나도 행복해. 효도는 미루면 안 되더라. 다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여보, 남편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얼마나 들었을까요? 그 여행에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5일짜리 일본 온천 여행이면 비쌀 거요. 한 사람에 100만 원은 넘을 거요. 저는 정확히 알고 싶었어요. 핸드폰으로 여행사를 검색했습니다. 규슈 온천 투어 5일 상품을 찾았죠. 가격을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1인당 150만 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면 300만 원이었죠. 여보, 1인당 150만 원이래요. 부모님 두 분이면 300만 원이에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300만 원? 네. 고급 료칸에 온천에 가이세키 요리 포함이래요. 우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는 저한테 9,900원짜리 수건을 줬어요. 이 정도면 되죠라는 말과 함께요. 그런데 친정 부모한테는 300만 원짜리 여행을 보내줬습니다. 그것도 언제요? 저 생신 직전에요. 여보, 그 돈 어디서 났을까요? 남편이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준 돈이겠지. 달리 어디서 나오겠소? 맞는 말이었어요. 아들 부부 월급을 합쳐봐야 4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매달 80만 원을 보탰죠. 전세 대출 이자 빼고 생활비 쓰고 나면 남는 돈이 많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돈까지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는 모을 수 있었을 겁니다. 몇 달만 모으면 300만 원은 충분히 만들 수 있었어요. 우리 돈으로 친정 부모한테 효도 여행을 보내준 거네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시어머니 생신엔 10,000원짜리 수건 하나 달랑 주고 친정 부모는 300만 원짜리 여행을 보내주다니. 저는 눈물이 났어요. 억울했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죠. 2년 동안 1,920만 원을 보냈어요. 매주 반찬을 만들어 갖다 줬습니다. 명절에 못 온 것도 이해했고 무뚝뚝한 것도 참았어요. 그런데 우리 돈으로 친정 부모한테만 잘하고 있었던 겁니까? 여보, 저는 정말 화가 나요. 나도 화가 나오. 이건 아니지. 남편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혼 30년 만에 처음 보는 남편의 화난 모습이었어요. 저는 다시 며느리 SNS를 봤습니다. 사진 속 며느리는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친정 부모님도 환하게 웃고 계셨죠. 그 행복이 우리 돈으로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우리한테는 인색하게 굴면서 친정에는 후하게 쓴 거였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소. 그날 밤 우리 부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SNS에 올라온 사진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 환한 미소가, 행복한 표정이, 효도 여행 성공이라는 글귀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악몽을 꿨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비웃는 꿈이었죠. 악몽에서 깨어난 건 아침 7시였습니다. 몸이 무거웠어요. 잠을 잔 것 같지 않았죠. 남편도 이미 일어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잠은 좀 잤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남편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밤새 고민했다는 게 얼굴에 다 드러나 보였죠.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남편이 테이블 위에 놓인 통장을 가리켰습니다. 매달 아들한테 송금하던 통장이었어요. 이번 달부터는 안 보내는 게 어떻겠소?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송금을 안 한다고요. 2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보냈는데요. 하지만 아들이 힘들어하면 어떡해요? 지금까지 충분히 도와줬소. 이제 그만해야 해요. 남편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망설여졌어요. 아들 생각이 났거든요. 아들은 잘못이 없잖아요. 며느리가 문제인데.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아들도 같이 살면서 모를 리 없소.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었다는 건 우리를 우습게 본 거 아니겠소. 맞는 말이었어요. 아들도 며느리가 친정 부모 일본 여행 보낸 걸 알았을 겁니다. 300만 원이나 되는 돈인데 모를 수가 없죠. 그래요. 이제 그만합시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 당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번 달 생활비를 보낼 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통장을 서랍에 넣었어요. 송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년 동안 해오던 걸 멈추려니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죠. 여보, 반찬도 이제 안 갖다 줄 거예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반찬도 끝이에요.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침부터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었을 거예요. 김치며 나물이며 국이며 정성껏 준비했겠죠.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대신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이게 맞는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며느리한테서 연락이 올까봐 핸드폰을 계속 확인했어요.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카톡도 없고 전화도 없었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연락은 없었어요. 며느리는 반찬이 안 온 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송금도 안 하고 반찬도 안 갖다 줬는데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아들한테서도 소식이 없었죠. 저는 서운했습니다. 평소에 안부 전화 한 통 없더니 돈이랑 반찬이 끊기니까 그것도 모르는 건가 싶었어요. 여보, 아들한테서 연락 없네요. 그러게요. 일부러 안 하는 건지 정말 모르는 건지. 남편도 씁쓸해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어요.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들이 우리한테 화난 건 아닐까요? 왜 화를 내겠소?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아들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3주째 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참다 못해 아들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들아, 요즘 잘 지내니? 답장은 1시간 후에 왔어요. 네, 엄마. 잘 지내요. 바빠서 연락 못했어요. 딱 그것뿐이었습니다.
송금이 안 된 것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 알면서도 말을 안 하는 건가요? 돈이 필요하지 않은가 봐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남편이 피식 웃었어요. 곧 연락 올 거요. 기다려봅시다.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한 달이 되는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거든요. 핸드폰이 울렸을 때 제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화면에 아들이라고 떴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아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평소와는 달랐죠. 왜 그러니? 엄마, 그게요. 이번 달 생활비가 안 들어왔는데요. 역시나였습니다. 돈 때문에 전화한 거였어요. 한 달 동안 안부 전화 한 통 없다가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제야 연락한 겁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아들이 저를 뭘로 본 걸까요? ATM기로 본 건가요? 엄마가 깜빡했나 보다. 미안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들 반응을 보고 싶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엄마, 그럼 오늘 보내주실 수 있어요? 이번 달 카드값 나가야 하거든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아들은 왜 송금이 늦어졌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빨리 보내달라는 말만 했죠. 아들아. 네, 엄마. 너희도 이제 결혼한 지 2년이 넘었잖니. 자립할 때도 됐지.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 후에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갑자기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죠. 갑자기가 아니야. 엄마는 2년 동안 기다렸어.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가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할까봐 기다렸지. 하지만 한 번도 없었어. 아들이 당황하는 게 느껴졌어요. 엄마,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뭔지 내가 생각해봐. 엄마는 이제 지쳤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잘했소. 이제 좀 정신 차리겠지. 하지만 마음은 아팠어요. 제 아들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죠. 그날 밤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말씀해 주세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깨닫길 바랐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며느리한테서 카톡이 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안 좋으신 일 있으세요? 2년 만에 처음 받는 며느리의 안부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돈이 끊기니까 걱정되는 거겠죠. 저는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괜찮아.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어요. 며느리도 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아들한테서 가끔 전화가 왔지만 저는 짧게만 받았어요. 송금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죠. 아들도 더 이상 돈 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존심이 상했겠죠. 2달째 접어들었어요. 저는 매일 며느리 SNS를 봤습니다. 새로운 사진이 올라오는지 확인했죠. 며느리는 여전히 행복해 보였어요. 친구들과 맛집 가는 사진, 카페 가는 사진. 돈이 없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돈 없어도 잘 사는 것 같네요. 남편한테 보여줬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돈이 없어도 끄떡없나 봐요. 씁쓸했습니다. 2년 동안 매달 80만 원씩 1920만 원을 보냈는데 그게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니요. 그럼 우리가 보낸 돈은 다 어디 갔을까요? 친정 부모 여행 보내는데 쓴 건가요?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워도 생각이 많아졌어요. 이게 맞는 걸까? 아들을 이렇게 냉정하게 대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며느리 SNS에 그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 효도 여행 성공이라는 글귀, 우리 돈으로 만든 행복. 저는 이불을 덮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하고 서러웠죠.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여보, 조금만 더 참읍시다.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네, 알아요. 하지만 마음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었어요.
목소리가 듣고 싶었죠. 그렇게 우리는 긴 침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한 일이었으니까요. 2달이 되던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 아무 말 없이 지낼 수는 없었죠. 남편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내외 불러서 얘기합시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겠소. 이대로는 안 되겠소. 저는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여러 번 신호가 간 후에 아들이 받았죠. 엄마, 아들아, 내일 시간 있니? 네, 토요일인데요. 왜요?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와이프랑 같이 나와라.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만나서 얘기하자. 내일 오후 2시에 우리 집 앞 카페로 와. 엄마, 대체 무슨... 내일 보자. 전화를 끊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정리될 거라고 생각하니 긴장됐죠. 그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내일 뭐라고 말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계속 정리했습니다. 며느리한테 할 말, 아들한테 할 말. 하나하나 떠올렸죠.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남편도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여보, 긴장돼요? 네. 떨려요. 우리는 함께 커피를 마시며 오늘 할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흐르면 안 된다고 다짐했죠. 오후 1시 반쯤 집을 나섰어요. 약속 장소인 카페는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조용한 곳이라 대화하기 좋았죠. 카페에 들어가서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남편과 마주보고 앉아 아들 내외를 기다렸습니다. 2시 정각이었어요. 카페 문이 열리며 아들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불안한 얼굴이었고 며느리는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아빠. 아들이 우리 앞에 섰습니다. 며느리는 뒤에서 눈치를 보고 있었죠. 앉아라. 짧게 말했어요. 아들 부부가 우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가락을 계속 만지작거렸어요.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불렀어.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느리가 황급히 시선을 피했죠. 우리가 너희한테 얼마나 지원했는지 아니? 아들이 움찔했어요. 그게 2년 동안 매달 80만 원씩 보냈어. 계산해 보니까 총 1,920만 원이야. 전세금 보탠 5천만 원까지 합치면 거의 7천만 원이지. 숫자를 정확히 말하니까 아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반찬도 매주 갖다 줬어. 2년이면 100번도 넘게 만들어서 갖다 준 거야. 남편이 거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준 게 당연한 줄 알았니? 아들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니에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았던 게 터져나왔어요. 2년 동안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들어본 적 없어. 돈 들어왔다는 확인 문자만 왔지. 며느리가 몸을 움츠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엄마 생신 때 기억나니?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9,900원짜리 수건 세트 받았어. 가격표 그대로 붙어 있었지. 이 정도면 되죠라는 말과 함께 며느리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며느리 SNS 화면을 띄웠습니다. 일본 여행 사진들이 보였죠. 친정 부모님은 300만 원짜리 일본 온천 여행을 보내줬더라.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며느리가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시어머니한테는 10,000원도 안 되는 수건을 주고 친정 부모한테는 300만 원을 쓴 거지. 며느리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 돈 어디서 났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보낸 돈 아니니?
너희 월급 합쳐봐야 400만 원인데 어떻게 300만 원을 모았겠어?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친정 부모 효도 여행 보낸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야. 며느리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당황해서 며느리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죄송해요.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가 죄송한데? 모든 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했어요. 우리를 뭘로 본 거니? 돈 주는 기계로 본 거야? ATM으로 본 거냐고.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그럼 뭔데? 2년 동안 우리한테 제대로 된 인사 한 번 없었어. 고맙다는 말도 없었고 명절에도 안 왔잖아.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 잘못이에요. 제가 와이프한테 잘 얘기했어야 했는데 너도 알고 있었구나. 남편이 아들을 쳐다봤어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너도 친정 부모 여행 보낸 거 알았지? 네.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어? 죄송합니다. 아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보낸 돈으로 처가 부모 여행 보내면서 우리한테는 미안하다는 생각 안 들었니?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생각이 짧은 게 아니라 우리를 우습게 본 거지. 며느리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뭔데? 며느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고생만 하셨어요. 한 번도 여행 같은 거 가본 적이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모시고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돈으로 간 거야? 며느리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 친정 부모가 고생했으면 내 돈으로 모셔가야지. 왜 우리 돈을 써?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2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참았는지 아니? 내가 무뚝뚝해도 이해하려고 했어. 고맙다는 말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지. 명절에 친정 간다고 해도 참았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야. 우리한테는 10,000원짜리 수건 하나 주고 친정에는 300만 원을 쓰다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이니? 며느리가 바닥에 엎드릴 듯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들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며느리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목이 말랐거든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우리가 왜 돈을 끊었는지 이제 알겠니?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정말 잘못했어요. 기회를 주세요. 저는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는 건 쉬워.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꼭 보여드릴게요. 아들도 다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달라질게요. 약속드려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믿어도 될까요? 또다시 실망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기회는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요. 당장 용돈 지원을 재개하지는 않을 거야. 너희가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볼 거야. 아들 부부가 동시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며느리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아들도 어깨가 축 처져 있었죠. 저는 남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진짜 변화를 보여줄지는 지켜봐야 했습니다. 카페에서 돌아온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며느리한테서 연락이 올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며칠간은 조용했습니다. 역시나 그랬구나 싶었어요.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고 끝인 거겠지. 그런데 나흘째 되던 날 오후였어요.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2년 만에 처음 받는 며느리의 전화였죠. 손이 떨렸어요.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였습니다. 결국 5번째 신호에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그냥 그래. 짧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이었어요. 날씨가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그래.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입을 열었죠.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로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제가 달라질게요. 꼭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이게 진짜일까 아니면 또 거짓일까? 남편한테 말했더니 남편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지켜봅시다.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사흘 후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도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식사는 하셨어요? 했어. 뭐 드셨어요? 된장찌개. 혼자 하시느라 힘드시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괜찮아. 제가 이번 주말에 찾아뵐게요. 밥 해드릴게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찾아와서 밥을 해준다고요. 안 그래도 돼. 아니에요. 제가 가고 싶어요. 토요일 점심때 갈게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멍하니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뭐래요? 토요일에 온대요. 밥 해준다고. 정말?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어요. 믿어도 될까요? 글쎄요. 와봐야 알겠지. 토요일 아침부터 마음이 불안했어요. 정말 올까요? 아니면 또 약속을 어길까요? 11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여니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큰 봉지를 들고 있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어요. 들어와. 거실로 안내했어요. 며느리는 봉지를 식탁에 내려놓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고기며 채소며 여러 가지가 나왔죠. 제가 갈비찜 해드릴게요. 아드님이 어머님이 좋아하신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재료를 다듬기 시작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며느리를 지켜봤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더군요. 고기를 씻고 양념을 만들고 정성스럽게 요리했어요. 2시간쯤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드세요. 갈비찜이 먹음직스럽게 담겨 있었어요. 나물 반찬도 몇 가지 있었고요. 고생했어. 짧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앉았어요. 맛을 봤습니다.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간도 딱 맞고 고기도 부드러웠죠. 맛있네. 남편이 말했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환해졌어요. 다행이에요. 제대로 된 건지 걱정했어요. 식사 내내 며느리는 이것저것 챙겼습니다. 반찬을 더 덜어주고 물을 따라주고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머님, 편찮으신 데는 없으세요? 없어. 아버님은요? 나도 괜찮아. 며느리가 정말 신경 쓰는 게 느껴졌습니다. 진심인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며느리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제가 하겠다고 했지만 며느리가 완강했어요.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죠. 며느리가 돌아가기 전에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집도 청소해 드릴게요. 안 그래도 돼.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요. 며느리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정말 또 왔어요. 이번에는 청소 도구를 들고 왔더군요. 어머님, 집 청소할게요. 며느리는 구석구석 닦았습니다. 화장실도 깨끗이 청소하고 베란다도 정리했어요.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죠. 너무 무리하지 마. 제가 걱정돼서 말했어요.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찾아왔습니다. 어떤 날은 밥을 해주고 어떤 날은 청소를 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며느리가 커다란 김치통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김치 담갔어요. 드셔보세요. 김치통을 열어봤어요. 배추김치가 빨갛게 익어 있었습니다. 내가 담갔어? 네. 친정 엄마한테 배웠어요. 한 입 먹어봤습니다. 맛있었어요. 정성이 느껴졌죠. 잘 담갔네.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다행이에요. 제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정말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어요.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 추석은 시댁으로 갈게요. 제가 전 부치는 거 도와드릴게요. 귀를 의심했어요. 며느리가 명절에 시댁에 온다고요. 너희 친정은? 친정은 다음 명절에 갈게요. 이번엔 어머님 모셔야죠. 목이 메었습니다. 2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그래, 고맙다. 추석 당일 아침 6시였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깼어요. 이른 시간인데 누굴까 싶어서 문을 열었죠.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큰 봉지 2개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일찍 왔죠? 전 부치는 거 도와드리려고요. 아직 화장도 안 한 얼굴이었습니다. 집에서 나올 때 급하게 준비한 게 보였어요. 들어와. 이렇게 일찍 올 것까지야. 아니에요. 일이 많으실 텐데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며느리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손을 씻더니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저는 감자를 까고 며느리는 부추를 다듬었습니다. 처음으로 함께 명절 준비를 하는 거였죠. 부추전은 어떻게 부치는 게 좋아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진심으로 배우고 싶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부추는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반죽이 질어지거든. 아, 그렇구나. 저는 몰랐어요. 며느리가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핸드폰에 적더군요. 동그랑땡은 어떻게 만들어요? 고기 치대는 게 중요해. 손맛이 들어가야 맛있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말 하나하나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상이 거의 차려졌어요. 며느리가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어머님, 다 됐어요. 고생했어. 앉아서 좀 쉬어. 괜찮아요. 제가 청소할게요. 며느리는 쉬지 않고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았어요. 아들이 그제야 도착했습니다. 회사 일이 있었다고 했죠. 엄마, 아빠, 추석 잘 보내세요. 그래, 고맙다. 차례상을 차리고 절을 올렸습니다. 며느리도 정성스럽게 절했어요. 예전처럼 건성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울게요. 며느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래, 천천히 하자.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저희 수저를 챙겼어요. 반찬을 덜어주고 국을 떠다 주고요.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아버님, 물 더 드릴까요? 신경 쓰는 게 느껴졌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였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같이 하자. 이것도 배워야지. 며느리 얼굴이 환해졌어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왜? 정말 죄송했어요. 그동안 너무 잘못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제가 어머님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이제라도 정신 차린 게 다행이에요. 며느리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제부터 잘하면 돼. 네, 꼭 그럴게요.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왔어요. 어떤 날은 같이 시장을 가고 어떤 날은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어머님, 이거 어울리실 것 같아요. 백화점에서 옷을 고르는데 며느리가 스웨터를 보여줬어요. 연한 베이지색이었죠. 예쁘네. 입어보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안 돼. 비싸잖아. 괜찮아요. 어머님 드리고 싶어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스웨터를 입어봤습니다. 딱 맞았어요. 어머님 정말 잘 어울리세요. 이거 사드릴게요. 며느리가 계산했습니다. 15만 원이 넘는 옷이었어요. 너무 비싼 거 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님한테 드리고 싶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새 옷을 입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며느리가 사준 옷이라는 게 더 좋았죠.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며느리가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진심인 것 같소? 반찬 좀 만들어줄까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좋겠소. 다음 화요일 아침부터 부엌에 섰어요. 2년 만이었습니다. 김치며 나물이며 국이며 정성껏 만들었죠. 오후에 며느리한테 전화했습니다. 반찬 좀 만들었는데 가져다 줄까? 며느리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정말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제가 갈게요. 아니야. 내가 갖다 줄게. 아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며느리가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현관을 들어서니 집안이 깨끗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정돈돼 있었죠. 차 드릴게요. 앉으세요. 며느리가 급하게 차를 준비했습니다. 손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천천히 해. 네. 어머님이 오셨는데 제대로 대접해야죠. 며느리가 정성껏 차를 내왔습니다. 과일도 깎아서 접시에 담았어요. 맛있게 드세요. 고맙다.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느리 회사 이야기, 아들 이야기, 시시콜콜한 일상 이야기를요. 예전에는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죠. 어머님, 다음 주말에 저희 집에서 식사하실래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 좋아.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며느리가 정말 달라졌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주말 며느리가 만든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에 제육볶음에 반찬도 여러 가지였어요. 맛있다. 남편이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어머님한테 배운 대로 했어요. 잘했어. 식사 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동안 어머님한테 너무 못했어요. 돌이켜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요. 됐어. 이제 그만 생각하자. 아니에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이 매달 돈도 보내주시고 반찬도 만들어주셨는데 저는 고맙다는 말도 안 했어요. 생신 때는 10,000원짜리 수건을 드렸고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여행 보내드리면서 정작 저한테 잘해주시는 어머님한테는 너무 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알아. 다 알고 있어.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진짜 딸처럼 모실게요.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래,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자. 며느리를 안아줬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를 꼭 껴안았어요. 며느리도 저를 안았습니다. 어머님 사랑해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나도 그래.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며느리가 사랑한다고 했어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잖아요. 이번 일이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소.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졌죠.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다 지나갔습니다. 며느리가 달라졌고 우리 관계도 회복됐어요. 앞으로도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살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니까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68년을 살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가족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노력하고 배려하고 사랑해야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며느리도 이제 그걸 알게 됐습니다. 저도 며느리를 좀 더 이해하게 됐고요.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어서요. 용돈은 아직 다시 보내주지 않았어요. 당분간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며느리도 더 이상 그걸 바라지 않았고요. 대신 반찬을 만들어주고 가끔 옷을 사주고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게 더 소중한 걸 이제는 알아요. 돈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맺어진 관계. 그게 진짜 가족이니까요. 창밖으로 첫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게 쌓이는 눈을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 관계도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거구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눈 오는 거 보셨어요? 너무 예쁘죠? 그러게. 예쁘네. 조심하세요. 미끄러우실 테니까. 내일 제가 들를게요. 그래, 조심해서 와.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을 것 같았어요.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됐으니까요.